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박창호 교수님 연구실의 한상우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AI4 PM, PM을 위한 저희 AI 그 브라운백 세미나에 많은 참여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1차, 2차까지 진행했던 우리 그 매직앤콜의 최지우 대표님께서 너무 좋고 유익하고 전문적인 세미나를 해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 번째, 이번에 에이전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강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운백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진행도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한 45분 내외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서 1시 전에 수업이 끝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에이전트라는 주제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성형 AI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LAM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생성형 AI 기술을 좀 더 딥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향후 LAM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 혁신이 벌어질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한 맞춤형 그런 우리 조직을 위한, 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기술 로드맵을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LLM, LMM, LAM을 통해서 AI는 이제 사람같이 진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 같은 AI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개발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 이런 AI 에이전트를 실제 개발을 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에이전트가 최근에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생태계 자체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AI 반도체, CPU, GPU, TPU 같은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GPU,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유닛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 생성형 AI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클라우드 인프라가 올라갔고요. 이 위에 굉장히 다양한 AI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LLM 모델, LMM 모델, LAM 모델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사실은 응용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사실은 AI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뭐 조직이나 개인을 말하는데요. 이 에이전틱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에이전틱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AI 에이전트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에이전트 코어에다가 여기다가 플래닝, 어떤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에이전트 코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신입사원이 실제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처리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어떤 플래닝을 하고 그 플래닝을 기반으로 툴을 사용하죠. 대부분 컴퓨터를 쓰든가 또는 우리 제조 라인이나 실험실에 있는 어떤 장비들을 써가지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 처리하기가 힘들죠. 혼자 처리하기 힘들 경우에는 아더 에이전트, 즉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동료들의 도움을 실제 액션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환경 구성,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뭐 조작을 한다거나 구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에이전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실제 플래닝한 거를 처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기록을 잘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모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코어에 해야 되는 거 핵심은 그래서 플래닝한 거를 어떻게 완성할 거냐라는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이런 기술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특정 업무를 비슷하게 처리하게 만들어 보자. 이게 사실 AI 에이전트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에이전트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학습하며 목표를 달성하게 설계된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도 이런 AI 에이전트 컨셉을 갖고 있는 RPA라든지 자동화 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자동화 도구들과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소위 AI 에이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지능형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룰 베이스의 그런 그 툴들은 이게 좀 내가 정한 룰을 정확히 따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약간 어긋나면 사실 이게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지능적인 시스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추론하고 사람처럼 또는 내가 설정한 내 설정에 의도한 대로 세팅돼서 움직이는 이런 자율성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입사원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 업무 처리하면서 이 일을 배우게 되고 그 일 배운 거를 기록하고 다시 피드백을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 설계 컨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학습 능력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거냐.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그 환경에다가 AI 에이전트를 세팅하면 처음에는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 처리를 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고 피드백이 쌓이고 이거를 가지고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학습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는 자율성 학습 능력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정확한 목표 지향성을 세팅해주면 마치 사람이 일을 하듯이 특정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계속 AI 에이전트 얘기하면서 신입사원 얘기 드렸는데요. 그냥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그 신입사원이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그 경력 직원이 되잖아요. 지금 신입 직원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픈 AI 출신의 챗GPT 신입사원, 뭐 엔스로픽 출신의 클로디 신입사원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을 잘 데려다가 우리 회사의 룰이나 우리 조직의 룰을 잘 세팅해서 가르치면 우리 회사에서 경력직 직원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AI 에이전트는 최근에 한 명,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한 명이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직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그 팀을 중심으로 처리를 하고 이 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굉장히 넘어서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AI를 그 그냥 AI 에이전트라고 부른다면 여러 명의 AI 그 사람처럼 활동하는 AI를 멀티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AI를 우린 싱글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조직처럼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멀티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이 수직 체계로 구성이 되냐, 수평 체계로 구성이 되냐, 뭐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업무 프로세스 성격에 따라서 수직 조직이 있고 수평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그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것들을 이런 그 작년에 나왔던 논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논문에 보시면 싱글 에이전트에 대한 컨셉, 멀티 에이전트에 대한 컨셉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논문에서는 에이전트의 일하는 프로세스 방식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LLM, 언어 모델들이죠. 그래서 API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용 서비스의 API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끌어다 쓰는 게 오픈 AI의 GPT 시리즈를 가장 많이 끌어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아마존 AWS의 그 AI 플랫폼이 있는데요. 베드락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베드락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LLM API가 클로디가 있습니다. 이 클로디를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국내에서도 이런 클로디를 이용한 뭐 사내 지식 시스템 구축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GPT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같은 사례가 있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비스에 연동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확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구글 서비스하고 연동된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에 이 제미나이 기능이 디폴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LLM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픈 소스 LLM들인데요. 뭐 라마를 기반으로 라마의 그 알리바바의 클론 버전인 QN 뭐 이런 버전도 있고요. 이런 버전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오픈 소스 LLM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진행할 때는 제가 로컬 LLM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때 주로 다루는 게 바로 이런 API들, 그다음에 오픈 그 소스 LLM을 어떻게 튜닝해서 우리 사내 지식 시스템이나 회사 안에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인하우스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LLM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LLM 엔진을 갖고 어떤 처리를 할 건지, 어떤 도구를 쓸 건지, 그래서 워킹 메모리와 그다음에 도구 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실제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논문에는 이런 그 싱글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에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AI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LLM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 의사결정을 기다리다가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면 적당한 툴을 골라서 그 툴을 가지고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메모리에 저장하면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시킬 수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컨셉을 좀 더 설명드리면요. 사용자가 어떤 그 명령어를 내리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누구입니다. 평소에 탄수화물을 즐겨 먹고 직업 특성상 컴퓨터 화면을 자주 봅니다. 요즘 건강이 걱정돼서 ABC를 섭취하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먹으면 좋은 영양제 알려주세요. 라고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서비스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맨 처음에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리더 에이전트가 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의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탄수화물 많이 먹고 있는데 그리고 컴퓨터를 자주 보는데 건강이 걱정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음식 섭취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구나. 또는 그 컴퓨터 화면을 자주 보니까 이런 스트레칭이나 또는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분석하는 리더가 있고요. 이 특정 기능을 강화학습시킨 이런 에이전트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업무는 쪼개가지고 그 부분을 잘 대답할 수 있는 에이전트한테 다시 떠넘깁니다. 업무를 분석해서 이거를 갖다가 찢어가지고 넘겨주고 이거를 다시 취합해서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사용자한테 답변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멀티 에이전트 컨셉은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는 프로세스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 고객 요구사항을 잘 분석하죠. 이 분석을 통해서 이 팀 리더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팀원들한테 업무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할당된 업무들을 잘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 실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모사해서 AI로 흉내낼 수 있다. 이런 컨셉이 바로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AI 에이전트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일반인들한테 그 중요시 되기 시작한 시점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LLM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LLM이라는 서비스가 그 좀 그 이쪽에 업계 선도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인지한 시점이 2017년도입니다. 그때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LLM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다가 이게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20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가 챗GPT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죠. 2년 조금 지났죠. 그리고 나서 와 LLM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그 LLM을 활용할 수 있는 특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들이 지난 2년간 뭐 예스24 검색해 보시면 한 1,300권 정도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초부터 24년 초부터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보는 그런 시도들이 본격화된 게 사실 24년 1분기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 AI 에이전트 시장은 지금 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AI 에이전트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AI 에이전트 적용 영역들을 좀 살펴보면요. 비즈니스 운영, 특히 고객 서비스 관리하는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금융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도 AI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가상 비서 서비스들인데요. 뭐 애플의 쉬리라든지 뭐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이런 전통적인 서비스부터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애플 인텔리전시라고 해서 아예 애플 아이폰에다가 아이폰 16에다가 챗GPT를 아예 내장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파일럿 PC라고 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증을 받은 하드웨어 칩을 탑재한 윈도우 PC 안에 아예 비서가 내장돼 있습니다. 코파일럿이라는 기능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디바이스에 나의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탑재돼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챗GPT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챗GPT 유료 앱을 쓰고 있는데 이 챗GPT가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뭐가 됐냐면 이 개인 맞춤 설정에 가면 메모리 기능이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야기했던 거를 이렇게 스레드 하나 단위로 끊어서만 인식이 됐는데 이 지금은 내가 챗GPT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요. 이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뭐 가상 비서 기능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그 어느 시장보다 빠르게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지금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BYD가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미국 테슬라는 1월 말에 공장 출고 자체를 이제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테슬라 자동차를 주문하면 테슬라 공장에서 스스로 운전해서 우리 집까지 이제 찾아오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7월부터는 이 테슬라에서 자동차 핸들이 없는 택시를 출시할 것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BYD 같은 경우에 굉장히 테슬라 FSD하고 거의 동급인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개발해서 이미 탑재를 하고 있는데 BYD 기술의 우수한 점은 테슬라보다 가격이 압도적으로 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 경쟁이 아니라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 이제 자율주행 레벨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응용 분야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AI 에이전트가 그 활용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의료 분야 쪽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홈 분야에서도 특히 에너지 절감 영역에 지금 활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생산 영역에서는 공장 자동화, 특히 제품 품질 검사라든지 그 고경력자가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에 AI를 이용해서 좀 고경력자의 그 업무 분담을 좀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보통 이렇게 공장 자동화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똑같은 회사에서 구매한 장비라도 언제 구매했는지에 따라서 이 노후도를 관리하기 위한 생산성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기존의 그 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력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그 많은 AI 에이전트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 실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고객 서비스에 AI 에이전트가 적용되면 이런 장점을 갖게 됩니다. 뭐 고객 콜센터에 우리가 전화를 했더니 뭐 점심 식사 중이에요. 뭐 지금은 뭐 업무를 안 하는 시간입니다. 뭐 이런 응답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런 단계가 24시간 뭐 주 7일 지원 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 신속하게 답변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뭐 챗봇 형태로만 됐다면 그 지금은 이제 그 어드밴스 보이스 모드라는 기능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 사람 목소리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저희도 실제 그런 서비스를 지금 올해
2분기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품질도 이제 개인화. 그래서 내가 콜센터에 전화하면 내가 누군지를 굉장히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맞춤형,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실시간 분석해서 고객 충성도를 증가시키고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시켜서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콜센터의 챗봇 도입이 많이 됐지만 사실 그 챗봇들이 좀 쉽게 말해서 멍청했죠. 멍청했기 때문에 그런 챗봇에 관련된 그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추론하는 GPT 뭐 4급의 LLM에다가 사람과 음성 대화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카메라 분석 기능 해서 사람하고 똑같은 눈 같은 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올리면은 고객이 올리는 정보를 가지고 순식간에 AI가 분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했던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를 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했던 것들 중에 이런 역량 진단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이 역량 진단 에이전트는 그 저희 고객사에서 그런 그 역량을 진단하는 거를 분석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컨설턴트가 계신데요. 그분이 한 15페이지 정도의 PDF, PPT 파일을 만드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업무 시간을 쓰셨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AI 자동화시켜서 그 업무 프로세스가 지금 보시는 이런 리포트 작성하는 게 한 50초 미만으로 줄어들었고요. 비용은 뭐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혁신이 있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내면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LMS를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학생들 평가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춰서 평가 문항을 출제하고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학생 수준이나 뭐 교강사가 원하는 수준의 이런 문제를 쉽게 출제할 수 있도록 만든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문항 출제를 굉장히 빨리 해서 학생 맞춤형 측정,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평가, 리포트까지 자동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고객사하고 또 같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용 정보 분석하는 AI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데 이런 그 내가 지금 받는 거를 뭘 받아야 되고 어떤 거를 받으면 어떤 회사에 취업 확률이 있고 현재 어떤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그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취업 지원 에이전트는 그 최신 정보를 긁어옵니다. 채용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긁어다가 학생 맞춤형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학생 맞춤형으로 이렇게 채팅을 해준다거나 또는 그 상담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 활용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업 인사 검증 관련된 업무에서도 이런 부분에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사례들이 생산성 향상 사례들이 존재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PBT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비대면 환경에서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람이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역량 동영상 모니터링. 향상, 평가 문항 출제, 뭐 취업 지원, 자소서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AI를 붙여서 이 단순 LMS가 아닌 비대면 환경에서도 충분한 학습 효과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스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들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그 인재 양성하는 시장도 크게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하게 그런 특정 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서 일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예시가 있는데요. 이 논문을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의 이제 핵심은 이렇게 이제 가상의 그 환경을 구축을 해놓고 여기다가 에이전트로 이렇게 인성을 부여하는 거죠.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만들어 놓은 마을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 주민을 설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쭉 내려가면 이런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 구축한 걸 바탕으로 이제 돌려볼 수 있습니다. 데모 사이트에 가보면요. 저런 걸 이용해서 그 마을 사람들 이렇게 24명을 구축해 놓고요. 여기다가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런 그 어떤 업무 처리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챗GPT 3.5를 가지고 만든 시뮬레이션 환경인데요. 챗GPT 3.5는 사실은 좀 LLM이 그 약간 허술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언어 모델들인 GPT-4라든지 또는 추론 능력이 있는 O1이라든지 O3 미니 하이 같은 경우에 실제 거의 사람하고 동급으로 지금 생각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면은 훨씬 막강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연구를 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23년부터 이렇게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예 그냥 게임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이런 만든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CEO 역할을 해야 되고 너는 CPO 역할을 해야 되고 너는 CTO 역할을 하는 경영진 그 다음에 이런 경영진이 어떤 게임에 대한 그 디자이닝을 하게 되면 실제 개발자들이 CTO 중심으로 디자이너, 프로그래머의 에이전트가 붙어서 코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 리뷰어, 테스터가 붙어서 테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종 문서 작업하는 것들을 CTO, 프로그래머, CEO, CPO가 같이 하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한 다음에 그 LLM의 체인을 만들어서 업무 프로세스를 딱 정리를 해줬더니 실제로 얘네가 게임을 만들더라. 그래서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 기사들이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게임 회사 시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AI 비용이 싸지고 AI 에이전트의 성능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여기에 멀티모달을 이용해서 사람처럼 눈하고 귀, 뭐 이런 게 생기고 추론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LAM을 통해서 손발 또는 도구를 쓰는 AI를 가게 되면 실제 조직이 하는 프로세스를 모사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례들 중에 지금 에이전트 호스피탈이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논문은 굉장히 작년에 주목을 받은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AI 에이전트 호스피탈은 내용이 뭐냐면 이 논문의 핵심은 AI를 이용해서 이게 작년 요 25년도 이 제뉴얼에 업데이트가 다시 됐네요. 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챗GPT 가지고 호흡기 환자 10,000명의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10,000명의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해서 그 10,000명의 데이터를 문진하는 의사 에이전트가 10,000명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문의하는 거죠. 그래서 문답해가지고 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문의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전문의처럼 말하는 AI가 탄생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 시스템을 그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면 특정 업무를 굉장히 잘하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논문으로 작년에 나왔던 논문 중에 에이전트 코트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변호사 재판관들의 역할하는 민사재판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10년분의 민사 사건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실제 그 굉장히 승률이 높은 변호사처럼 활동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가 아예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사카나 AI라는 게 작년 말에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카나 AI 프로젝트에서는 AI가 AI 논문을 아예 써버립니다. 그래서 AI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 실험 환경을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결과물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AI 에이전트의 수준이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그 작년에 나온 이 사카나 AI가 작성한 논문들의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냥 논문 기재를 하면서 이게 사람이 썼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굉장히 잘 쓴 논문이네, 라는 평가를 받아서 좀 주목을 받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람의 특정 영역들을 AI가, 특히 그 오픈 AI가 만들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딥 리서치 같은 그런 굉장히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한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AI들을 도입해서 업무의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에이전트가 어떤 영역에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았는데요. 중요한 건 그럼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질문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LLM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생성형 AI 엔진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세팅을 하고요. 여기에 사용자 질문과 AI 답변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LLM 같은 또는 LMM 같은 이런 생성형 AI 엔진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레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특정 데이터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 안에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자가 그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그 사용자의 기본 세팅과 사용자 질문을 묻고 AI가 답변한 이전 질문을 다 묶어서 생성형 AI 엔진에다 던지게 되면요. 이 생성형 AI 엔진이 그걸 분석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 레이어를 가지고 다시 답변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LLM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 에이전트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에이전트 개발할 때 LLM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에이전트를 LLM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LLM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언어가 하나 필요한데요. 최근에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는 대부분이 파이썬 또는 그 노드.js 뭐 이런 형태의 언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기존의 자바라든지 뭐 PHP라든지 뭐 C 언어라든지 이런 기존에 많이 쓰는 프로그램 언어들을 이용해서 LLM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지만 이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가장 1순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파이썬과 노드.js 같은 웹 기반 언어 또는 이런 수치 계산이나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1순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런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구할 때도 가장 흔한 개발자가 파이썬 기반의 개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이거를 갖다가 오픈 AI LLM을 쓰고 싶다. 그러면 오픈 AI API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LLM에 그 쓰는 것들을 API로 뽑아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런 API를 학습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그 다음에 이제 LLM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정보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파인 튜닝 기법. 그 다음에 그 레그라고 있는 그 증강 그 특정 데이터를 증강해 가지고 그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하고 연결시켜서 서비스로 만들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LM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알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언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LLM API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API를 이용해서 개발하기 위한 뭐 절차, 응용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대한 기법들, 대표적인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파인 튜닝을 이용한 개발, 뭐 레그를 이용한 개발, 에이전트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UI, UX를 만들기 위한 프론트엔드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존의 레가시하고 연결하기 위한 백엔드 시스템의 접목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LLM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가 있겠죠. 예를 들어 리멤버 앱 같은 거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리멤버 앱을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 리멤버 서비스 많이 쓰시나요? 명함 인식 서비스? 이런 거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진을 인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인식해서 그 안에서 특정 위치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특정 위치에 정보 추출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존 프로세스를 잘 분석해서 이런 LLM 엔진을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는데요. 이 LLM 중에 이미지 인식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LMM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LLM 모델을 이용하면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뭐 명암 같은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클로바 노트 같은 자동 회의록 작성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음성에서 맥락을 추출하고 추출된 맥락을 가지고 화자를 구분하고 구분된 화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AI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LL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기존에 우리가 하는 그 머신러닝 기법의 AI보다 훨씬 빠르고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LLM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개발하는 그 프로세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LLM 모델이 제공하는 API, REST API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실제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LLM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벡터DB를 따로 갖게 되고요. 여기에 다양한 외부 서비스 업체를 연결시켜서 어떤 특정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LLM 어플리케이션에는 UI, UX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이런 식으로 해서 UI, UX와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고 여기에 LLM을 개발하기 위한 이러한 그 중간에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소프트웨어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LLM 엔진들이 존재해서 이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를 연결해서 LLM을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이썬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API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코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 문서, 오픈 AI 개발자 문서가 있는데요. 이런 거 읽어가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할 거니까 프로그램 이렇게 짜야지 라고 하는 형태로 이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런 거 개발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쉽게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용자가 있다면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LLM을 이용해서 추론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옆에 있는 다른 에이전트하고 협업도 필요하겠죠. 이런 거를 기존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LLM API를 이용해서 앱 개발하는 걸 익혀야 되고 UI, UX, 뭐 프론트, 백엔드 관련된 것들도 알아야 되고 여기다 그 나만의 정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레그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 외부 도구를 연결시킬 수 있는 툴주도 알아야 되고 별도의 오픈 API 사용법이나 만드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별도의 뭔가를 잔뜩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23년부터 이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작년 상반기에 가장 주목받았던 AI 에이전트 개발하는 프레임워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라마 인덱스라는 기술이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라마 인덱스고요. 오른쪽에 보는 게 랭체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라마 인덱스나 랭체인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좀 더 이런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좀 더 단순하게 해서 AI를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에이전트 개발 생태계에서 많은 관심사를 갖고 활동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다 보면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게 우리 회사 사내 지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우리 회사 안에 의사결정 라인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특히 PDF를 분석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가지고 그 리트리벌 그를 통해서 실제 LLM을 전달시켜서 기존의 사내 지식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수요가 가장 일반적인 수요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고객 상담하는 데 쓰고 싶어요. 또는 특정 업무 프로세스에 이런 AI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랭체인입니다. 랭체인은 23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24년도에 본격적인 성장을 했고요. 지금 AI 에이전트 시장의 개발 시장에 상당수의 영역을 랭체인 에이전트 에코시스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랭체인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LLM 제어하는 것만 출발이 됐는데 현재 랭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메모리 관리하는 기능, 플래닝 관련된 기능, 외부 서비스하고 연결시키는 액션 기능, 그다음에 외부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툴즈 기능 등 같은 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서비스 확장에 대한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개발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랭체인 에이전트를 랭체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지금 개발 생태계에서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랭체인이 이제 굉장히 주목받아서 이렇게 랭체인 중요하구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랭체인도 사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개발의 한계가 명확히 좀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서 랭체인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랭체인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LLM을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외부 펑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외부 서비스하고 연결시켜서 아웃풋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형 체인 구조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선형 체인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 생산성이나 또는 어떤 그 서비스를 진행할 때 요구사항을 기민하게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해서 속도가 늦어지거나 더 많은 메모리를 쓰거나 뭐 이런 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랭체인을 기반으로 AI 에이전트 개발하다 보면 이제 좀 더 복잡한 걸로 가게 되면 대부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랭체인보다는 랭그래프라는 게 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에서 지금 랭체인 프레임워크 기반의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바로 랭그래프라는 기술인데요. 이 랭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비선형의 동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에 AI 에이전트 개발 팀이 있는데 이 개발 팀들이 이제 랭체인으로 기존에 개발됐던 서비스들을 최근에 랭그래프로 버전업을 시키면서 저희 내부에서 경험적으로 좀 인지하게 된 거는 랭체인보다 랭그래프가 개발 생산성이 훨씬 높고요. 메모리나 속도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LLM 토큰 사용량도 굉장히 적은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 그래프를 이용한 이 단일 에이전트하고 멀티 에이전트가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AI 에이전트 개발의 가장 핫 기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영역에 관련돼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AI 에이전트 개발에 관련된 기술적인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해하기 약간 어려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AI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 시나리오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챗봇, 에이전트, 뭐 글생성, 워크플로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요. LLM도 뭐 오픈소스인 올라마, 뭐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 제미나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뭐 레그나 툴, 프롬프트, 뭐 로그 분석, 기능 테스트 뭐 이런 걸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건 해보지도 못하고 이거 프롬프트나 파이썬 공부하다가 대부분 이제 시도도 못하고 보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툴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AI 에이전트 빌더하고 AI 에이전트 옵스라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 데모를 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모델 제공자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 모델들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뭐 딥시크라든지 뭐 오픈 AI, 엔비디아, 호이어.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오픈 AI 모델들을 지금 요만큼 연결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뭐 엔스로픽이나 제미나이, 그다음에 오픈 소스인 올라마 모델들도 이만큼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아주 단순한 챗봇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챗 데모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여기다가 뭐 GPT-4 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미나이 4 미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챗봇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것들을 특정 사이트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가지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챗봇 같은 거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사내 정보, KMS라고 불리는 사내 지식관리 시스템을 많이 만드는데요. 사내 지식관리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만 알고 있는 정보를 학습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우리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레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건데요. 저장하고 처리하고 문서를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2월 7일 날 공고된 이런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공고문입니다. 이 공고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간단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레그를 한번 하고요. 그 레그한 거를 갖다가 아까 만든 이 챗봇에다가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또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해줘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레그를 여기에 있는 PDF 문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AI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회사 안에서 어떤 공유를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물어보면 뭐 지금 여기 만드는 이런 것들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내 지식 시스템을 바로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레그나 이런 걸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에이전트 만드는 데모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 만드는데 언어 모델을 GPT-4 미니 이외에 좀 이제 오픈 소스 모델 중에 요 제가 딥시크 같은 게 있는데요. 딥시크 모델을 한번 이렇게 딥시크는 기본으로 추론을 굉장히 잘하는 모델이거든요. 추론을 하는 문항을 좀 내달라고 하네요. 여기 보면 이제 추론을 평가하는 문항이 있는데요. 이런 문항을 한번 가지고 이 서비스에서 딥시크로 설정되어 있는 챗봇에다가 물어보게 되면요. 지금 오픈 AI의 최신 언어 모델인 O3 미니 하이 모델로 이렇게 답변을 유도하면 얘 정답이 2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추론 LLM의 추론 능력 평가는 좀 복잡한 문항을 가지고 실제 물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답변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모델이 연결이 끊어졌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델을 좀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요. O3 미니로 바꾸고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AI를 한번 날씨 정보로 해볼까요? 날씨 정보로 하는 거를 하나 추가시켜 놓고요. 여기다가 물어보면 이 날씨 오픈 웨더 웹사이트를 뒤져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이렇게 얻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프롬프트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설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 고침하면은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매직 에코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얘는 매직 에코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쓰는 게 AI 에이전트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프롬프트를 기본적인 컨셉만 설명해주면 굉장히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바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면 굉장히 정밀한 AI 에이전트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에이전트를 좀 더 복잡한 형태로 개발해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워크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시는 북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워크플로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순백제나 왜 간단한 소설 작성하라고 AI한테 서비스 명령을 내리고요. 지금 챗GPT가 좀 불안한가 보네요. 답변이 바로 안 나오네요. 네, 여기 맞는 거를 갖다가 여기 워크플로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시켜보면 시킨 걸 가지고 얘가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번역 설정은 기본적으로 현재 제가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이 그 내용을 중국어로 잘 의역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 단계별의 세팅된 값들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어떤 토큰과 어떤 트레이싱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중국어로 복사를 하는 이런 문서 작성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할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그런 것들을 그 분석해가지고 어떤 결과물들을 쫙 리포팅하는 것들, 이런 특정 업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추가 삭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좀 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곧바로 배포하고 실행해보고 모니터링 해볼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지금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실제 그 대부분이 AI가 도대체 우리 조직에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개발해 볼 수 있는 AI 에이전트 빌더와 그리고 AI 에이전트 옵스를 통해서 그 만든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저희는 만들고 있고요. 이런 AI 에이전트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 굉장히 다양한 오픈소스 진영에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그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 기술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AI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PBT의 다양한 언어 도구 연결 시 모든 것은 별도 가입이 필요한 것인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을 좀 공유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요 부분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정해 보면 다양한 모델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서비스를 우리가 쓰려면 오픈 AI가 제공하는 키값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오픈 AI에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하고요. 엔스로픽도 역시 별도의 키값이 존재합니다. 뭐 제미나이 서비스 쓰려면 역시 구글 제미나이 서비스를 갖다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 오픈소스 이외에 내 시스템에 직접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구축한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런 직접 구축한 시스템은 지금 제 컴퓨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올라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서빙을 돌리는 시스템이 있는데 뭐 딥시크라든지
뭐 미스트라이라든지 파이포라든지 이런 그 오픈 소스에서 강력한 모델들을 지금 세팅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별도의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이런 언어 모델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 회원 가입이나 연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을 검색하는 그 사이트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사이트라든지 뭐 검색을 하는 사이트라든지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외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외부 서비스를 끌어다가 매시업이라고 불리죠. 섞어가지고 우리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서비스에 대한 회원 가입이나 이런 인증이나 이런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 PBT에서는 이런 것들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오늘 또 시간이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좀 오늘 마무리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제 이메일 주소나 이런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그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백 세미나가 원래는 제가 2월 달에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피드백과 반응을 주셔서 지금 3월, 4월 달에 브라운백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2월 달에 진행하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다 또는 너무 어렵다 이야기가 많이 들어서요. 3월 달에는 좀 더 쉬운 그 내용들 주제로 좀 그 기본적인 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4월 중에는 이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구축하는 약간은 좀 개발 쪽에 가까운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세미나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곧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실제 기업에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위한 그 검토해야 되는 프로세스나 그 도입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고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 간단한 데모로 구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제가 좀 말을 굉장히 빨리 하면서 시간이 짧아서 좀 진행을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 강의 때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오후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